이번 실험은 화학 실험 기능을 익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앞에 나와 있는 화학 기구, 화학 실험 기구들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비커입니다. 비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삼각 플라스틱. 삼각 플라스크이고요. 이거는 메스 실린더. 네, 이것도 마저 이름을 뭐라고 하죠? 부피 플라스크. 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실험할 때 비커 많이 쓰죠. 그렇죠? 비커. 이 비커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나요? 용액을 옮길 때 주로. 용액을 옮길 때 쓰고, 그러면 삼각 플라스크는 이것도 용액을 옮길 때 사용하지만 용액을 옮기면서 섞거나 네, 혹은 용액을 보관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용액을 옮길 때 비커를 쓰거나 삼각 플라스크도 쓰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이걸 용액으로 만들어져서 옮길 때도 사용하는데, 어떤 그 용액을 만들 때, 용액이라는 것은 용매에다가 용지를 녹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만들 때 이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물질을 여기다 놓고 물을 부어서 녹일 때 이런 거를 쓰게 되죠. 비커에 각 사이즈가 있어요. 여기는 몇 미리로 돼 있죠? 100ml입니다. 100ml로 돼 있어요. 100ml를 이렇게 따랐는데, 요것이 또 삼각 플라스틱도 지금 보니까 100ml예요. 네. 여기다가 한번 따라봐 주세요. 같은 용량이지만 이건 100ml가 조금 덜 되는 오차가 존재하네요. 그러네요. 여기 보면은 표시선 100ml가 여기인데 한참 좀 차이가 맞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뭔가를 이렇게 실험을 할 때 비커가 100ml 비커니까 100ml를 따른다든지 또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그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용액을 옮기거나 이런 데 쓰는 것이지, 어떤 측정 도구로는 쓰는 데는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측정 도구로 쓸 때는 보통 이런 걸 쓴답니다. 아까 얘기한 눈금 실린더. 여기에는 50ml로 되어 있죠. 네. 자, 이 50ml로 되어 있는데 이 눈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여기 있는 눈금을 50ml에 맞게 따르고 싶을 경우에는 비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용액을 담아주면 되는데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눈금 가까이에 보시면 눈금이 이러한 형태를 띌 수 있는데요. 이런 둥근 형태를 띌 때 가장 맨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을 메니스커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보통.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비커라든지 이런 삼각 플라스크로 어떤 용액을 어떤 측정하기보다는 이걸 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뭐 50ml로 돼 있는데 여기에 눈금을 맞춰서 50ml가 되는지, 실제 우리가 아까 그 삼각 플라스크 비커에 이제 100ml 따르는 걸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해봤더니 차이가 있었잖아요. 실제 이걸로 그러면은 100ml를 해서 아까 그 비커에 따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0ml 따랐는데요. 그 50ml를 한번 비커에다 담아보겠습니다. 담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다시 지금 요 50ml를 아까 담았었고, 여기 다시 남은 양을 또 이렇게 해보면 여기 몇 밀리예요? 38ml 정도네요. 그러니까 아까 100ml라고 우리가 비커로 눈금으로 100ml를 따른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 메스 실린더로 해봤더니 아까 50에 38,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8ml. 88ml, 되게 큰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부피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삼각 플라스크라든지 비커에 있는 부피 눈금은, 물론 여기 보면 그 눈금마다 이렇게 해서 오차가 있긴 있어요. 이것들 만들 때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로는 그 양을 측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아까 부피 플라스크, 이거는 여기에는 메스 실린더는 여기 그 50ml에 이제 세부 눈금이 있었는데 이게 몇 ml짜리죠? 250ml. 250인데 세부 눈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는 요 표선 선까지 어떤 용액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250ml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확한 값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한번 실험을 또 해보도록 합시다. 네.
화학 실험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익히는 방법으로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염산은 어떤 거죠? 이것이 바로 염산입니다. 염산은 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은 흰색 가루로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수산화나트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수산화나트륨과 염산 0.25몰 농도의 수용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몰 수용액을 만든다고 그럴 때 그 1몰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거죠? 용액의 1리터 안에 그 용질이 1몰 들어있을 때 저희는 1몰 농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뭐 수산화나트륨을 예를 들면 수산화나트륨과 물을 섞은 용액 그 1리터 속에 수산화나트륨 1몰이 들어있는 것을 1몰 농도라고 하죠. 네. 근데 수산화나트륨의 1몰은 몇 g이에요? 40g입니다. 40g이 수산나트륨의 1몰입니다. 1몰이라는 것은 그것의 분자량을 얘기하죠. 네. 네. 그래서 40g을 1리터의 물에 40g이 녹아 있으면 수산화나트륨이 그러면 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250 부피 플라스크에 250ml 용액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수산나트륨을 또 1몰을 만들 게 아니라 0.25몰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화학이 뭔가 이렇게 수식화되면서 뭐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1몰을 만든다고 할 때는 1몰 농도를 만들다고 할 때는 40g을 갖고 한다고 했으니 그 똑같은 기준으로 0.25몰 그러니까 1몰보다 4분의 1이 줄어든 거죠. 그럴 경우에는 수산화나트륨이 몇 g이 필요할까요? 원래 수산화나트륨 1몰이 40g이라고 저희가 정했으니까 이제 그때는 4분의 1인 10g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1리터를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얼마 만든다고 그랬죠? 250ml를 제작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250ml도 그 1리터의 4분의 1인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러니까 1리터로 0.25몰을 한다고 그러면 10g을 한다고 그랬으니 여기서 용액의 부피도 250, 4분의 1로 줄어드니 그러면 수산나트륨의 질량도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네. 얼마 줄어들어요? 또? 그럼 다시 또 10g에서 4분의 1을 해주면 되니까 2.5g을 넣어주면 되겠군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수산나트륨이 수산나트륨 0.25몰을 만드는데 부피를 250ml로 할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서 좀 유의할 것이 있어요. 수산화나트륨은 물을 빨아들이는 물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는 흡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울로 방금 얘기한 대로 2.5g을 측정을 할 건데 이때 측정을 할 때는 보통 어떤 그 용지를 측정할 때는 보통 어떤 걸 쓰죠? 약포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예, 약포지라고 해가지고 그게 얇은 종인데 그 기름종이라고 해요. 왜 기름종이로 쓰냐면 이게 이제 그 어떤 거름종이를 쓰게 되면 거름종이에는 이렇게 약간 우리가 미세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 홈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가루 씨약을 집어넣게 되면 아주 작은 가루 같은 건 그 속에 이렇게 침입이 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종이 같이 약간 코팅된 것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넣게 되면 얘 온전하게 그 질량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오늘은 비커에다가 이 2.5g을 녹일 거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2.5g을 비커에다가 측정하고 거기다가 물을 좀 섞어가지고 녹여서 그런 다음에 여기 250ml 부피 플라스크로 담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전원을 먼저 켜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측정할 비커를 먼저 올려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제로 버튼을 누르면 0점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저희가 오늘 측정할 요 수산화트륨을 사용을 할 건데요. 수산화트륨 아까 2.5g이라고 제가 말했었죠. 2.5g을 이 위에 넣도록 한번 해볼게요. 약수저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2.5g을 측정하여 넣어줍니다. 이렇게 수산화트륨 2.5g을 만들었습니다. 수산화트륨 2.5g 측정했죠? 네, 자, 그러면 물을 250ml를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어느 정도 좀 넣고 녹여볼까요? 네. 삼각 플라스크로 옮겨서 좀 더 한번 해볼까요? 네, 금방 다 녹았네요. 다 녹았어요. 여기에 아까 여기에 남아 있는 수산화트륨을 좀 더 해서 네, 이렇게 수산화트륨을 모두 다 녹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수산화트륨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저울로 측정할 때라든지 또 지금 여기 보면 수산화트륨이 아까 이제 그 측정할 때 여기 그 비커 벽면에 좀 수산화트륨이 묻은 것도 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 그 0.25몰이라고 하는 수산화트륨 수용을 만들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표준 용액을 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또 사실은 너무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됩니다. 표준화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에다가 250ml를 만들면 바로 요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트륨 수용액의 농도가 얼마다? 0.25몰이 되는 것이죠. 네, 한번 그걸 만들어 볼까요? 네, 우선 지금 저희가 녹여놓은 요 수산화트륨을 이 안에 넣어줍니다. 근데 구멍이 좀 작으니까 깔때기를 활용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넣고 나면 요까지 빈 공간이 보입니다. 이 빈 공간을 나머지 증류수로 채워서 250ml 용액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표선까지 다 태우기 전에 이 정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한번 좀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물론 아까 다 녹았지만 이렇게 좀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해서 이렇게 녹인 후에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표선까지 채웁니다. 자, 요 정도에서는 이제 이제 깔때기를 이용하다 보면 깔때기를 타고 흘러내는 그게 있기 때문에 표선을 채우는데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이때도 깔때기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좀 빼고 유심히 조심히 위에서 좀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선까지 채워지면 이게 바로 0.2몰 수산화나트륨 250ml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완성됐죠? 네,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0.25몰 염산 100ml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염산은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 염산은 몇 몰인지 아세요? 12몰. 12몰이에요. 그러면 0.25몰을 만든다면 얼마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까는 수산화트륨 같은 경우는 고체니까 고체 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물에 녹이는 아주 쉬운 방법이었는데 이 염산은 이 12몰짜리가 이렇게 용액으로 돼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12몰짜리 염산을 물에다가 희석을 시키면서 농도를 옅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2몰짜리가 0.25로 이렇게 물을 섞어 갖고 만들면 되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이 100ml 염산 0.25몰을 만들 텐데 그러면 이 100ml에 이 염산을 몇 ml를 넣어야 되느냐 그 문제겠죠.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물킴 공식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12몰을
2.5몰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100ml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공식을 활용하면 아래에 띄워줄 요 공식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이 염산을 약 2ml 정도를 이 100ml 부피 플라스크 안에 넣고 물로 물키면 저희가 원하는 용액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물에다가 염산을 넣느냐 또는 염산에다가 물을 넣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 왜 차이가 있냐면 사실은 좀 뭐 황산도 그렇고 염산도 그렇고 진한 용액에 물을 넣게 되면 이게 열이 나서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좀 유의해야 돼요. 그럼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그럴 때에는 염산을 먼저 넣고 물을 넣는 것이 아니라 물을 조금 넣어 놓은 상태에서 염산을 조금씩 떨어뜨려 녹인 후 이 맨 위에 있는 눈금을 채워서 마지막으로 용액을 완성해 주면 됩니다. 네. 그러려면 여기다가 이제 그 물을 한 절반 정도 넣고 우리가 그 염산 2ml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2ml는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2ml를 좀 그 측정할 수 있는 게 또 필요해요. 여기 이제 그 눈금 실린더, 우리가 얘기했던 눈금 실린더의 2ml는 사실은 요 밑으로 해가지고 10ml 밑에니까 여기까지 채워서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여기다가 이제 채워서 또 옮기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유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옮기는 게 어려우니까 그것보다는 또 다르게 여기 염산을 2ml를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죠? 바로 요걸 이용하면 됩니다. 요거는 네. 저희가 피펫이라고 부르는 실험 도구고요. 피펫은 여기 있는 피펫 필러와 함께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필러를 이용해서 물을 가지고 한번 물에 2ml를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한 다음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요 피펫에 있는 가장 맨 윗부분 A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적힌 부분을 눌러서 피펫 필러 안에 있는 공기를 모두 빼준 다음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S 부분을 눌러주면 아래에 있는 물이 위쪽으로 피펫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E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피펫 안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피펫은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해서 이제 염산 2ml를 따를 텐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염산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마개를 열어서 이거를 담그고 그러는데, 어떤 이런 그 시약을 가지고 다룰 때는 여기에 있는 그 염산을 이렇게 이제 그 비커에다 어느 정도 따라 놓고 2ml 정도니까 뭐 적당한 양을 따른 다음에 이 비커에서 요거를 그 필러를 이용해서 2ml를 취해서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50ml 물을 넣은 다음에 50ml도 아니고 뭐 한 중간 정도 적당하게 놓고 난 다음에 2ml를 취해서 여기다가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염산은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벗겨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옮겨 담아주세요. 먼저 여기다가 물을 먼저 담죠. 이 정도 담은 다음에 여기다가 피펫으로 피펫으로 2ml를 2ml를 옮겨줍니다. 용기를 취해서 이렇게 옮겨준 다음에는 다시 증류수로 100ml 있는 이 위에 눈금전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과감하죠? 과감해서 표선 위까지 올라왔는데 표선까지만 채우면 됩니다. 우리는 실험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라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수산화나트륨 0.25몰 250ml 그리고 염산 0.25몰 100ml 수용액을 완성했습니다.